자, 24년 3회차 종자기사 필답입니다. 자, 우리가 항상 이제 필답으로 바뀌고 나서부터 기출문제에서 제법 많은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24년부터 이제 이 필답 문제들이 그 범위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시험 유형이 살짝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기사는 법규가 나옵니다. 산업기사는 이제 법규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기존의 기출문제를 보면 산업기사의 법규도 한 4문제, 5문제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산업기사 보시는 분들은 법규가 있더라도 종자산업법이나 식물식품종보호법에 있는 내용을 빼세요. 자, 그러면 그 외에 기출문제가 나온 거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는 무조건 잡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기출문제 20문제라 그러면 20문제 중에 100점 만점은 나오기가 힘든 구조로 나와요. 항상 만점 방지용이 한 10%가 있다. 그럼 20문제 중에 2문제 정도는 만점 방지용 문제예요. 그거는 굉장히 어렵게 나와요. 자, 네가 어디까지 맞출 수 있는지 맞춰봐, 이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점 방지용 문제는 딱 접하면 이게 만점 방지용이다 느낌이 바로 올 거예요. 걔는 버려야 돼요. 그럼 빵점 방지용 문제는 없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런 문제가 이제 빵점 방지용 문제예요. 그러면 20문제 중에 만점 방지용 문제가 2문제를 빼고 나면 18문제예요. 선생님들은 12문제가 맞아야 60점인데 그러면 60점 맞는다고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법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적어도 70점에서 75점은 가져가셔야 되는데 그러면 14문제에서 15문제예요. 그러면 내가 만점 방지용 문제를 빼고 나면 18문제 중에 적어도 4문제나 3문제 외에는 다 맞춘다는 느낌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대충 하시면 안 되죠. 기출문제 몇 년치만 보고 오면 떨어져. 왜? 내가 분명히 봤는데 쓰라고 하면 못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24년부터 바뀐 유형들이 보면 육종에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어렵게 나와요. 육종에 관련된 내용. 그럼 어떤 문제는 계속 나왔던 문제니까 쉬워요. 근데 용어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육종은 좀 더 깊게 들어가서 보셔야 되고, 첫날도 육종이고 마지막 날까지 시험 당일까지도 육종에 자가 수정에 관련된 거, 타가 수정에 관련된 이 용어들은 무조건 정의를 챙겨주시라. 그거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런 문제는 이거는 빵점 방지용 문제예요. 우리가 2019년 3회차부터 종자 기사가 필답 100%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요 문제 그 화서나 종자 구조 명칭 이거는 원래 종자 기능사 문제였어요. 종자 기능사에 필답 50 작업형 50 10년 전에도 계속 나왔던 문제인데 이게 우리가 필답 100%로 바뀌면서 종자 기사에도 바로 적용이 됐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화서 자 꽃의 구조죠. 그러면 꽃의 꽃차례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한화서와 무한화서가 있습니다. 유한화서는 있을류예요. 꽃의 개수가 정해진 거, 한정적인 거. 무한화서는 꽃의 개수가 정해지지 않은 거. 자, 그러면 무조건 답만 암기하는 건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한 문제가 나와. 그러면 이거 몇 개 안 되죠? 그럼 이걸 갖다가 달달달 암기하면 되겠죠? 단정화서, 짧을단 머리정. 꽃이 짧은 목에 꽃이 하나가 펴요. 어떤 거? 튤립이나 목련 같은 거. 단집사나서 이것도 꽃의 개수가 정해져 있죠. 집이 하나야. 그런데 유한화서는 보통 위에서 밑으로 꽃이 핍니다. 자, 무한화서 같은 경우는 꽃차례가 밑에서 위로 핍니다.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냉이 같은 거. 냉이 총상화서예요. 그러면 총총총총 어긋나기로 나오는데 냉이를 보면 자, 여기가 이파리가 있고 여기가 냉이 꽃이 있어요.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된다? 씨가 있죠. 하트 씨. 그러면 씨가 있다는 거는 이미 꽃이 펴서 씨가 된 거예요. 위에는 냉이 꽃이잖아요. 그럼 이걸 보면 무한화서 같은 경우는 밑에서 위로 꽃이 핀다. 유한화서는 위에서 밑으로 핀다. 자, 그러면 단집사는 보면 가운데에 먼저 꽃이 펴요. 그 다음에 양쪽 측지에 꽃이 피죠. 그러니까 위에서 밑으로 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집사는 집이 하나인 걸 얘기를 하고요. 복집사는 집이 여러 개죠. 정갈꼬리형은 정갈꼬리처럼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집단화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눈이 많이 왔을 때 노랗게 꽃이 피는 복수초 같은 거 작은 꽃이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는 걸 집단화서라고 해요. 그런데 이거는 정의를 물어볼 때고 그냥은 큰 꽃이 하나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집단화서 큰 꽃이 하나 굉장히 잘 나옵니다. 총상화서 총총총총 어긋나기 여기서부터는 이제 무한화서죠. 그래서 총총총총 어긋나기 냉이다. 원추화서 크리스마스 추리 모양 원추 모양 원추화서다. 유의화서 자 유의는 여우꼬리가 둘. 자 유의 뭐 가수 유의도 되고 배우 유의도 되고 얘기하지 마세요. 유의는 여우꼬리가 둘. 요거 같은 경우는 오리나무. 오리나무 꽃이 이렇게 핍니다. 자, 수상화서는 수상보리라고 써주세요. 수상보리. 자, 수상보리, 수상화서. 자, 두상화서는 머리가 큰 꽃. 이 하나하나가 다 꽃잎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꽃이라 생각하시면 된다. 두상화서. 자, 육수화서. 스파트 필름 같은 거. 그러면 육수화서는 국자처럼 생겼죠. 국을 떠야 될 때, 육수를 떠야 될 때 뭐 국자로 쓰죠. 육수화서. 자, 삼방화서는 바로 꽃대가 바로 나온 거. 단순산형은 자 줄기가 나오고 꽃대가 나오는데 복합산형은 단순산형의 반대 복합산형. 단순의 반대는 복합입니다. 자 헷갈리는 게 단순의 반대가 복집산이다 이러면 안 돼요. 단집산의 반대는 복집산이 되고 단순선형의 반대는 복합산형이다. 요거래요. 자 그러면 총총총총 어긋나기 냉이에 해당되는 건 누구죠? 총상화서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여기서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니까 이거는 맞춰주셔야 되죠. 자 2번 샐러리 종자의 기관 명칭을 쓰시오. 자 이것도 여기에서 한 문제가 나와요. 자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오면 이것도 굉장히 땡큐죠. 근데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이런 거는. 그러면 우리가 자 종자는 배유 종자와 무배유 종자가 있어요. 무배유 종자. 무배유 종자가 있다. 배유 종자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종자로 봤을 때 여기가 배예요. 얘는 뿌리하고 유와 육은 뿌리 그다음에 이파리가 나올 부분이에요. 여기가 배예요. 여기는 배에다가 양분을 주는 역할. 자 배유가 됩니다. 그래서 배유는 배에다가 양분을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분이죠. 그러면 배유 종자는 외떡인 거 벽가는 다 배유 종자입니다. 배유 종자. 요거는 꼭 잡아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무배유 종자. 자, 무배유 종자도 당연히 여기가 배 부분에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배유가 없어요. 그 대신에 자엽을 가지고 있다. 자엽. 자엽이 땅위로 나오면 자, 땅위로 강낭콩이 나왔어. 이거는 떡잎이 되죠. 그래서 자엽이 떡잎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얘네들은 배에다가 양분을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본잎이 나오면 쪼그라들죠.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배유 종자를 꼭 알아주셔야 돼요. 무배유 종자, 콩가, 박가, 상추, 십자가. 자, 콩가, 박가, 상추, 자, 십자가, 배추가죠. 십자가. 이게 다 무배유 종자예요. 무배유 종자. 얘네들은 배유가 없는 대신에 자엽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콩가, 박가, 상추, 십자가. 비슷한 내용은 제가 묶으라 그랬죠. 상추를 빼고 여기다 가지가를 넣으면 콩가, 박가, 가지가, 십자가는 식물학상 얘가 종자가 됩니다. 식물학상 종자가 된다. 요것도 좀 알아주세요. 식물학상 종자. 요거는 배젖이 발육한 거. 그러니까 배가 발육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배젖이 발육한 거. 그렇게라고 보시면 되는데 배가 발육해서 배젖이 발육해가지고 실제로 종자가 되는 그런 사례를 보면 되는데 어쨌든 무배유 종자는 콩가, 박가, 상추, 십자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콩가, 박가, 상추, 십자가. 그러면 상추 무배유죠. 호박, 박가니까 무배유죠. 강낭콩, 콩가니까 얘도 무배유다. 양배추, 십자니까 무배유죠. 자, 비트는 유일하게 외배유를 가지고 있어요. 비트는 유일하게 외배유를 가지고 있다. 비트, 사탕무, 외배유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애들이 또 장명종자, 종자 수명이 5년 이상 나타나는 장명종자입니다. 그러면 옥수수는 벽가죠. 그러니까 얘는 배유종자.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따로 암기를 해주셔야 될 게 강낭콩, 양배추, 비트, 옥수수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요 정도. 그러면 무배유 종자들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 무배유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종자를 발화를 보면 종자 발화. 종자 발화에서 가장 첫 번째 액션은 어디죠? 첫 번째 액션. 수분 흡수가 되겠죠. 수분 흡수. 자, 수분 흡수. 그 다음에 수분이 흡수가 되고 나면 효소가 활성이 되죠. 효소가 활성이 돼야 얘가 뭐 다당류 같은 경우 전분이나 녹말을 갖다 탄수화물이 이 다당류를 갖다가 포도당으로 단당류로 끊어서 전류를 시켜주죠. 배 부분으로. 그렇게 해주니까 자 효소 활성, 그 다음에 전류 합성, 그 다음에 전류 재합성, 그 다음에 배 생장 개시, 그 다음에 종피 파열, 그 다음에 요묘 출현이요.
자, 수분흡수, 효소활성, 전류합성, 전류제합성, 배 생장 개시. 배가 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피 파열 유묘출이네요. 그러면 홀이든 이파리든 나오려 그러면 어느 부분에 정피가 파열돼야 된다. 그러면 유근이 나올 부분은 어디다? 껍질에 가장 가까운 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근. 그러면 상추는 무배유 종자니까 배유가 없는 대신에 자엽을 가지고 있다. 호박도 껍질에 가장 가까운 부분이 유근이다. 그 다음에 얘도 자엽이죠. 감낭콩은 따로 암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파리가 나올 상배축, 줄기가 나올 하배축을 가지고 있다. 껍질에 나올 부분 유근. 그 다음에 배유가 아니라 요거는 자엽을 가지고 있죠. 양배추도 십자가니까 무배유 종자예요. 무배유 종자. 그런데 얘는 강낭콩은 상배축인데 얘는 하배축을 가지고 있어요. 껍질에 가까운 부분이 유근이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자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비트는 유일하게 외배유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자, 비트를 감싸고 있는 게 자엽이다. 그러면 배유 종자는 자엽이 없냐? 배유 종자는 자엽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 우리가 배 부분, 실제적으로 배 종자에 씌이는 부분이 자엽이라고 해요. 그래서 외배유를 감싸고 있는 자엽, 껍질에 붙어있는 유근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벼나 맹류 같은 경우는 여기가 배, 여기가 배유예요. 여기에 배유의 바깥청, 여기가 호분층이 있어요. 호분층. 이 호분층에는 우리가 탄수화물 분해 효소, 뭐 알파밀라제, 베타밀라제, 지방 분해 효소, 그 다음에 단백질 분해 효소, 요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분흡수 효소활성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호분층에서 얘네들이 먼저 수분이 흡수가 되고 나면 숨을 쉬죠. 그 다음에 효소가 활성이 되면서 이런 여러 고분자 항물을 끊어줍니다. 왜냐하면 배 부분에서 먹을 수 있는 거는 단당류, 뭐 단백질이 아니라 아미노산이다. 지방이 아니라 지방산과 글리세롤이다. 전분이 아니라 포도당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먹기 위해서 이 호분층에서 이 효소가 활성이 되는 거예요. 효소가 활성이 돼요. 그러면 이 호분층에 해당되는 부분이 배반이에요. 배반. 그러니까 옥수수는 외떡, 벽가니까 배유 종자다. 그래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배유다. 껍질에 붙어있는 부분이 유근이다. 유근 위에 유화가 있어요. 유화. 이파리가 나올 부분.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자, 씨눈, 배 부분을 해당됩니다. 그래서 효자손 여기다가 자엽 부분, 이 자엽 부분을 갖다가 씨눈 부분을 갖다가 여기다가 효자손이라고 해주세요. 효자손. 자, 덩글리는 효자손. 자, 그 다음에 양파는 모양이 약간 더 구부러졌죠? 갈고리라고 써주세요. 갈고리. 토마토는, 자, 뺑글뺑글 달팽이처럼 닮았죠? 달팽이 토마토 써주세요. 자, 효자손 아스파라거스. 갈고리 양파. 자, 달팽이처럼 생겼죠? 달팽이 토마토. 요거는 아주 짧죠? 짧은 당근. 자, 여기는 하트 모양도 되고 요거는 백열등 모양도 되니까 백열등 샐러리. 자, 물음표 옆으로 놓여있는 물음표예요. 물음표 고추 이렇게 써주세요. 그러면 효자손, 갈고리, 달팽이, 짧은, 백열등 그 다음에 물음표는 다 어디에 해당된다? 자엽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껍질에 붙어있는 부분이 유근이다. 양분을 차지한 가장 큰 부분이 배유다. 그럼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 그러면 토마토는 봅시다. 자, 여기는 화살표가 3개고 얘는 화살표가 2개예요. 자, 그러면 양분을 차지하는 가장 큰 부분이 배유라 그랬으니까 화살표 3개짜리가 배유가 되겠죠. 2개는 자엽이 되고 그 다음에 양분을 차지하는 가장 큰 부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도 양분을 차지하는 가장 큰 부분이 배유가 된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렇게 의미를 주고 공부를 하시면 절대 까먹지 않아요. 그래서 이 종자 구조 명칭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암기사항이 아니라 뭐다? 이해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물음표 하트, 백열등 모양. 자, 백열등 샐러리 여기가 자엽이 되겠죠. 여기가 백열등 샐러리. 그 다음에 양분을 차지하는 가장 큰 부분이 배유다. 껍질에 붙은 이 부분이 뭐겠다? 유근이 되겠죠. 뿌리에 해당되니까.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암기상이 아니라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이미 다 끝났어요. 자, 무배유 종자 누가 있다고요? 콩가, 박가, 상추, 십자가. 일부러 제가 묶어놨잖아요. 상추, 호박, 강낭콩, 양배추 묶어놨어요. 그리고 쉬운 부분도 묶어놨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나오면 무조건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식물식품종 보호법에 관한 정의를 쓰세요. 그러면 우리가 법규는 종자산업법과 식물식품종 보호법이 있는데 이제 산업기사는 나오지 않고 기사만 나온다고 했죠. 자, 이거는
대충 암기하시면 안 돼요. 법으로 물어보면 법으로 대답하시라. 그러면 무조건 달달달 하셔야 됩니다. 실시, 보호 품종의 종자를 증식, 생산, 조제, 양도, 대여,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에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거 쓸라 그러면 잘 못 써요. 이런 거는 녹음을 하세요. 자, 그러면 어디가 증식, 생산, 조제, 양도, 대여,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여기가 문제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보호 품종의 종자를 자, 증식 생산 조제. 자, 증생조, 양대수 이런 식으로 증생조, 양대수 아니면 양대출 뭐 이런 식으로 먼저 잡아놔요. 그리고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에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 육성자, 신품종을 육성하는 자나 발견하여 개발한 자. 이런 건 쉽죠? 이런 건 쉬워요. 자, 4번 품종 보호 요건의 균일성의 정의를 쓰세요. 자, 우리가 내가 새로운 신품종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신품종 품종 보호 요건에는 자, 신구균한 한 개 고유 품종 명칭. 품종 명칭이 다른 거하고 헷갈리면 안 되죠. 한 개 고유 품종 명칭이 있어야 되고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이에요. 이거는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균일성만 넣어놨어요. 다른 것도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다 해주셔야 되죠. 요거 다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구별성도 나오고 균일성도 나오고 신규성도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균일성의 정의를 쓰시오. 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그 특성의 번식 방법상 예상되는 변이를 고려한 상태에서 균일한 경우를 뭐라고 한다? 균일성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종자산업법 제2조에 따른 종자산업의 정의를 쓰시오. 자, 종자와 묘를 연구개발하여 육성, 증식, 생산, 가공, 유출, 수출, 수입 또는 전시 등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사람.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그러면 이것도 자, 연구개발, 육성. 그럼 이것도 육정생, 가유수수 이런 거예요. 수출 수입. 육정생, 가유수수 이런 식으로 먼저 잡아놓으세요. 왜냐하면 여기가 생각이 안 나. 그러면 하나가 생각이 안 나면 다 안 나요. 그래서 종자와 묘를 연구개발 그리고 뭐였지? 이렇게 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육정생, 가공, 수수, 수출, 수입 또는 전시 등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산업에서 이런 부분을 녹음을 하세요. 복규는. 이거 시험 당일날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제 교재에 보면 잘 나오는 데가 종자산업법, 식물신품종보호법 딱 2장밖에 안 돼요. 여기는 무조건 녹음하셔가지고 내 걸로 만드셔야 돼. 요거는. 자, 6번 다음 영양번식의 장점을 쓰시오. 자, 우리가 식물의 번식 방법에는 자, 종자번식과 영양번식이 있어요. 자, 종자로 계속 꽃을 펴서 종자로 후대를 이어가는 거. 영양번식은 내 살을 깎아서 심거나 내 살을 떼어서 심는 거예요. 내 살을 깎아서 심는다? 감자 잘라서 심죠? 삽목 잘라서 심죠? 그 다음에 내 살을 떼어서 심는다? 치모, 뿌리 발근된 새로운 개체를 떼어서 심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점이 좋냐? 모치와 똑같은 조직을 만들 수 있죠. 어버이와 똑같은 걸 그대로 후대로 이어갑니다. 자, 종자 번식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작물의 번식 수단이 된다. 자, 우리가 장가류에 보면 무화과가 있어요. 무화과. 무화과 씨 엄청 많죠. 그럼 무화과는 씨로 번식한다? 아니죠. 얘 삽목해요. 자, 영양 번식을 합니다. 영양 번식. 그러면 자, 영양 번식에 누가 있다? 무조건 달달달 해주셔야 돼요. 여기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영양 번식에는 삽목, 접목, 치목, 분주, 분구. 이게 먼저 나와야 돼. 영양 번식에. 자, 삽목 내 살을 나무를 잘라서 심는다. 그죠? 접목, 대목에다 접수를 끼운다. 치목, 뿌리 발근된 새로운 개체를 심는다. 분주, 포기 나누기, 분구, 알뿌리 나누기. 이게 먼저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래서 무화과 같은 경우는 종자 번식이 어렵거나 힘들어요. 그래서 종자 번식이 어려운 작물의 번식 수단이 되죠. 마늘도 떼어서 심잖아요.
바나나 나무 아니에요. 바나나 수확하고 나면 자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영양 번식이 불가능해요. 자, 과수의 경우 초기 생장이 빠르고 결실 연령을 단축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건 과수는 종자로 실생으로 심어주면 배신의 아이콘이에요. 배신의 아이콘. 자, 우리가 감귤류, 한라봉이나 감귤이나 뭐 이렇게 비싼 애들이 있죠. 얘네들 가끔 씨가 있죠. 그럼 씨를 심었어요. 그럼 한라봉이 나오나요? 아니에요. 탱자가 나와요. 탱자. 그럼 이 탱자는 이 대목으로 가는 거예요. 감귤류에. 자, 우리가 대봉감 맛있죠? 씨를 심었어요. 그럼 대봉감이 나오냐? 아니에요. 고염이 나와요. 야생감이 나와요. 그럼 얘를 갖다가 대목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대목으로. 그래서 얘는 특히나 유실수, 과실 같은 경우는 다 얘는 우리가 접목이나 삽목을 하죠. 이유가 뭐냐? 종자로 심는 것보다 굉장히 결실 연령을 단축할 수 있어서 수확이 빨라져요. 이미 꽃이 피고 있는 걸 갖다가 접목을 하면 꽃이 달리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영양 번식을 하면 또 수영을 조절할 수 있죠. 수세 조절도 할 수 있고. 자, 과체류에는 병을 맞고. 자, 우리가 대목은 좋은 신장성, 풍토 예방성, 풍토 예방, 그 다음에 내병성, 뭐 이런 게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목은 뿌리 성질, 그럼 접수는 맛, 수량, 상품, 이걸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목은 저온에 강한 거, 고염을 대목으로 쓰고 거기다가 대봉감을 접수를 시키면 얘네들이 죄송해요. 지금 감기가 거의 덜 나가지고 저온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풍토 예방이 되죠. 내병성 병이 강해져요. 그래서 과체류에서는 병을 막고 양분, 수분 흡수력을 증대시켜 환경 적응성을 높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대신에 영양 번식의 단점. 그럼 이건 종자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종자 번식보다 정식률이 낮아지죠. 그리고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제거가 불가능하다. 사실은 이거는 종자도 마찬가지예요. 저장과 운반이 어렵고 비싸다. 종자에 비해서. 종류에 따라 번식에 상당한 수준과 기술이 필요하다. 우리가 뭐 고치적 같은 경우 혹은 어떤 거 접목 같은 경우 매 해년마다 나무 접목을 하는 과수원을 하시는 분들도 100%다 성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번식의 수준이 필요하다. 접목할 때.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오이 접목의 장점을 쓰죠. 그럼 이거는 오이죠. 나무 접목이 아니라 채소 맛접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것도 접목이에요. 그러면 채소의 접목의 장점과 단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박가작물들은 덩굴 쪼김병이 굉장히 심해요. 참외나 수박 같은 경우. 그러면 우리가 대목을 누구를 쓰냐면 신토자박이나 참박이나 흑정호박 같은 걸 써요. 자, 그리고 접수를 수박이나 맛있는 참외를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여기가 대목이에요. 대목, 박가작물의 대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2cm를 내려와서 사선치기로 여기를 잘라줘요. 그리고 대목은 이 떡잎 외에는 다 새로운 이파리는 다 생장점이에요. 생장점. 그래서 떡잎 외에는 다 제거를 합니다. 생장점을 제거를 하는 거예요. 떡잎 외에는 다 생장점이기 때문에 다 제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렇게 대목을 갖다가 잘라주고, 접수도 마찬가지예요. 접수는 새로운 이파리가 있어도 돼요. 2cm 내려와서 4cm 위로 가요. 그리고 이 대목에다가 접수를 끼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목은 똑같이 무슨 성질? 저온에도 강하고, 그 다음에 병에도 강하고, 그 다음에 접수는 맛있는 맛, 수량, 그죠? 상품성,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장점이 뭐가 되냐? 당연히 대목을 썼으니까 전염병, 덩굴적인병 예방되겠죠? 그 다음에 뿌리 성질을 가져가니까 저온 고온 등의 불량 환경에 대한 내성이 정대된다. 흡비력이 강해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박가작물을 갖다가 다시 넣었기 때문에, 호박류를 넣었기 때문에 흡비력이 강해져요. 대신에 단점이 질소가다 흡수류가 있는 거야. 흡비력이 강해진다는 거. 비료 성분을 잘 뽑아들이는 거는 괜찮은데 질소를 너무 가다 흡수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웃자라고
병이 오는 환경이 되죠. 그래서 흡비력이 강해진다는 장점이고 질소가다 흡수우려가 있다는 단점입니다. 자, 그리고 과습에 잘 견딘다, 과실의 품질이 우수해진다. 요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요게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장점만 알아야 되냐? 단점도 아셔야 돼요. 질소가다 흡수우려가 있다. 그러면 호박을 갖다가 대목으로 썼기 때문에 과가 크죠. 열매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도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당도도 떨어지고 기형가 발생하고 흰가루병에 약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둘 다 알아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접수 대목은 떡잎에는 다 생장점이라서 잘라주셔야 됩니다. 접수는 맛과 수량 상품성, 대목은 좋은 신장성, 고운 신장성, 고온에도 강하고 그 다음에 병충해도 강한 거, 그 다음에 습기에도 강한 거. 서로 장점을 취하는 겁니다. 피자 식물의 중복 수정에 대해 쓰시오. 자, 우리가 나자 식물 같은 경우, 자, 나자 식물은 보통 우리가 거시 식물이죠. 거시 식물. 거시 식물은 단일 수정을 해요. 단일 수정. 수정을 한 번밖에 안 해요. 그런데 속시 식물은 자, 여기 속시식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복수정을 합니다. 중복수정. 피자식물이죠. 피자식물. 나자식물이고 이거는 피자식물이에요. 그럼 자, 중복수정은 그림으로 그려보는 게 좋아요. 자, 여기가 화분모 세포가 있고요. 화분모 세포 2N이에요. 2N은 성인이란 뜻이에요. 아기를 가질 수 있다. 꽃을 피울 때 열매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배낭모 세포. 배낭모 세포 2N. 자, 화분모. 요거는 화분, 꽃가루예요, 꽃가루. 그러면 이거는 남자다, 여자다? 남자가 되겠죠. 그러면 이 2N짜리가 감수분열을 거칩니다. 두 번의 감수분열. 감수분열을 거치면 2N 하나가 한 번의 감수분열을 거치면 두 개가 되죠. 두 개가 감수분열은 네 개가 됩니다. 자, 네 개 화분세포가 만들어져요. 화분세포. 요거 N짜리입니다. N짜리는 애기야, 애기. 아직 생리를 하지 않은 애기예요. 그럼 생리하지 않은 애기가 사랑을 나눈다고 해서 애기를 가질 수 있는 없죠. 그래서 요거는 반수체예요. 화분세포 4개. 그리고 배낭모 세포도 감수분열, 두 번의 감수분열을 거치면 4개가 만들어지는데 여기는 배낭세포가 만들어지겠죠. 배낭세포 N짜리예요. 반수체. 자, 그러면 4개가 만들어지면 3개는 얘가 열성이라서 퇴화가 돼요. 그럼 이 하나가, 배낭세포 하나가 3번의 핵분열을 거칩니다. 3번의 핵분열. 3번의 핵분열을 거치면 여기가, 자, 꽃에 주공 있고, 여기 보면 난세포, 여기 이제 꽃가루예요. 수술.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얘 하나가 배낭 안에서 반족세포 셋, 극핵 둘, 난세포 하나, 조세포 둘. 자, 반족. 그 다음에 극핵 2개죠. 여기가 난세포예요. 엄마 난자와 남자 정자가 만나면 아기가 되죠. 자, 그 다음에 화분세포도 얘가 핵분열을 거치면 화분간핵 하나하고 그 다음에 정세포, 남자 정자예요. 옹액. 얘가 2개가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여기가 암술에 꽃가루가 내려앉는 걸 수분이라고 하죠. 여기가 암술머리 주두니까 꽃가루가 내려앉는 걸 수분이라고 해요. 수분이 된다고 해서 다 수정이 돼서 종자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죠. 자, 수분이 되고 나면 암술머리에 꽃가루가 내려앉으면 수분이 된다. 그럼 자, 요 상황이요. 그러면 화분간액이 자랍니다. 화분간액이 신장을 해요. 그럼 여기에 정세포, 남자 꽃가루 2개가 따라옵니다. 화분간의 신장. 그럼 여기는 자, 배낭이죠. 배낭에 8개 핵이 있다 그랬죠. 그럼 여기는 주공이에요. 주공은 화분간이 신장하여 배낭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침입구가 주공입니다. 자, 그러면 화분간이 계속 자라요. 화분간이 자라서 정자가 2개를 딸려옵니다. 자, 그럼 엄마 아빠 사랑 나누는 거와 똑같아요. 그럼 자, 여기서 화분간이 신장에서 들어가면 이 정자 하나, 옹액 하나와 그 다음에 이 난세포,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거. 그러면 한 개의 정자와 난세포가 만나면 몇 개다? 2개. 2N의 배가 만들어져요. 배. 자, 여기가
뭐가 된다? 뿌리, 유와, 유근이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 정세포 하나와 극핵 두 개가 만나요. 자, 그러면 하나, 두 개, 세 개가 되죠. 그래서 사면에 배유가 만들어집니다. 배유. 자, 그러면 이거는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중복수정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게 보시면 그대로 있어요. 속시식물, 여기 피자식물에서 속시식물이라고 그랬죠. 속시식물 특유의 수정 방식으로 배낭에, 자, 요 배낭 안에 화분간이 앞쪽에 있는 정세포 두 개가 각각 난세포와 그 다음에 극핵과 수정하는 방식. 요게 중복수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웅핵과 난핵이 만나서 2N의 배가 되고 웅핵과 극핵이 만나서 3N의 배유가 된다. 요거는 쉬운데도 나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알아주세요. 필기도 이거는 문제가 잘 나와요. 자, 9번 포장검사 시 벼의 특정병 한 가지를 쓰셔. 이런 거는 이제 무조건 암기해 주셔야 돼. 그러면 벼만 특정병을 암기하나요? 빨간 건 다 암기해 주셔야 돼요. 벼는 키다리병, 선충신고병, 보리, 극간부기, 속간부기, 그 다음에 보리 줄무늬, 밀은 극간부기, 비릿간부기, 맹류, 극간부기, 속간부기, 비릿간부기. 그러면 겉속 비린 깐부기, 보리 줄무늬병, 콩은 자반병. 자반병이 어떤 거냐면 콩 자체가 멍이 들었어. 보라색으로. 이게 자반병이에요. 자반병. 자주무늬병, 자주빛 무늬병. 그런 말도 있죠. 다 같은 병입니다. 자, 감자 바이러스병, 잘죽병, 둘레썩은병, 풍마른병. 요게 특정병입니다. 고구마 흑반병, 마이코플라스마병. 왜 빨간 글씨다? 잘 나왔기 때문에. 판녹두는 콩세균병, 위축병이다. 땅콩 갈반병, 참깨 역병이나 위조병, 들깨는 녹병, 유체균핵병. 이것도 중요하죠. 채소는 오이녹반 모자이크 바이러스다. 그 다음에 기타병 하나씩 넣어주시면 되잖아요. 자, 10번 종자 수분 측정 방법으로 수분 검정용 체에 관한 내용이다. 갈로에 알맞게 채우세요. 자, 우리가 종자가 활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 종자가 괜찮은 종자인지 없는지. 그러면 종자 검사 항목에는, 자, 종자 검사에는, 자, 수분 검사, 발화율 검사, 순도 검정, 테트라졸륨 검사, 그 다음에 뭐 천리증, 시료 측정, 시료 추출, 요 정도가 있어요. 수분 검사, 발화율, 순도 검정, 테트라졸륨 검사, 천립중, 시료 추출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수분 검사를 하려 그러면 이 종자가 얼마만큼 수분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예전에 종자기사 작업형이 있을 때 실제 했어요. 그러니까 작업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필답으로 바뀌니까 선생님들은 머리로 암기를 하려니까 힘들어요.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지퍼백에 벽시가 들어있어요. 그 벽시 안에 이종 종자 같은 경우는 그 작물 다른 종자도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잡초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물, 그 지경이나 혹은 그 나무 조직이나 혹은 모래나 흙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막자사발에 이걸 갖다가 넣어서 곱게 분쇄를 합니다. 곱게 분쇄를 해가지고 무게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실제는 이제 채로 걸러주는 거죠. 채로 걸러서 여기다가 항온 건조기에 넣어서 철제 용기에 넣어서 항온 건조기에 넣어서 건조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분쇄된 무게에서 분쇄되고 건조시켜서 날아간 무게를 빼주면 수분 함량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수분 검사를 할 때 필요한 도구가, 자, 분쇄기 뭐 비흡수성해야 되죠. 분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저울이 필요하죠. 자, 저울은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0.001g 단위까지 저울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죠? 여기 보시면 채가 필요하죠. 채. 분쇄를 시켰으니까 채는 0.1 여기 그 다음에 0.5 여기가 그 다음에 1.00 4.00 이러고 있습니다. 자, 0.1 크기 0.5 0.5mm 1.00 4.00 요렇게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1 뭐 0.5도 되고요. 1 그 다음에 뭐 4.00 요렇게 거물체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곱게 마셔야 하는 종은 분쇄된 것이 0.5형 거물체를 50% 통과하고, 자, 50% 통과하고 이것도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1.0mm 거물체 위에 10% 이상 남아야 됩니다. 이것도 알아주셔야 돼요. 숫자는 잘 나와요. 거칠게 마시하는 종은 4.0 거물체를 50% 통과하고 2.0mm 거물체 위에 55% 남아야 된다. 자, 이것도 같이 봐주세요. 숫자는 다 챙겨주셔야 됩니다.